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4월 26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독 회담 날짜와 장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날짜는 29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점심 식사가 아니고 차담회 1시간으로 잡았는데 뭐 더 늘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고, 단독 회담 아닙니다. 배석자 있습니다. 배석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이도운 홍보수석, 이재명 쪽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 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정도 뭐 4명씩 이렇게 앉으면은 어떤 뭐 단판, 뭐 결론을 내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현안을 폭넓게 놓고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고 말 텐데, 일단 의제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논의한다 이렇게 됐지만, 이재명은 뭔가 지지자들에게 뭐 보낼 선물 보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것저것 막 이야기를 할 겁니다. 뻔하죠. 본인이 이 지지자들에게 약속한 1인당 25만 원 뭐 생활 자금, 민생 자금 이것을 이야기를 할 거고, 또 최상병 특검 문제도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 진성준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윤석열 대통령 뭐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 방지 뭐 이런 이야기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을 놓고 사과를 하라, 재발 방지책을 약속하라, 일종의 뭐 항복문서 쓰라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은 뭐 무슨 말을 하든지 이야기를 다 하겠죠. 자기 지지자들에게 뭔가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아마 철저히 차단막을 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회담이 결렬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갑자기 성사가 된 것은, 이재명이 이게 회담 결렬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본인이 모든 그 책임을 좀 뒤집어 쓸 수 있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었죠. 터무니없는 의제들을 막 올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재명이 8번이나 영수회담, 본인은 영수회담이라고 이름 붙이죠. 그것을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달린 것은,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재판, 그리고 수사에 좀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8번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문제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뭐 선거 후에 9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을 했죠. 뭐 심평 변호사가 본인이 메신저 역할을 해서 이재명 쪽에서 먼저 제안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과 마주 앉는, 그래서 좀 사법 리스크를 완화시켜 보려는 그런 꼼수, 일종의 꼼수로 이 회담을 다시 성사를 시켰습니다. 이 총선 후에 저 상황을 하나 좀 의미 있는 상황이 하나 있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총선 후에 여권에 지금 뭐 갈등이 존재하고 있죠, 사실.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이, 그리고 또 당대표 경선, 원내대표 경선을 놓고 내부에서 좀 마찰도 일어나고 있는데, 민주당은 더 심합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이 개딸들이 지금 그 국회의장은 추미애, 무조건 추미애를 개딸들이 국회의장을 지금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또 원내대표도 박찬대 혼자 추대됩니다. 지금 사실상 추대됩니다. 이 친명에서 대표 선수를 내세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물러나 버렸죠. 자, 이게 국민 눈에 어떻게 지금 비치고 있을까? 지금 현재 총선 전이 아니고 총선 후 지금 언제 비치고 있을까? 저희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선거가 끝나자마자 본인이 또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위험이 있으니 이 술판, 검찰청 술판,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고 있죠. 이재명은 뭐 국기문란이다, 술판이. 100% 이하영의 말이 사실이다 했는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경고장을 날리니까 지금 나흘째 움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이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막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고 민주당이 떨어지니까 물론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보는 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총선 후에 오늘이 D 플러스 16일인데 이 상당히 민심의 변화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 민심의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총선에서 마치 민심을 몽땅 얻은 것처럼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조국과 조국당이 기고만장하는 덕이양양해서 그냥 이 점령군 행세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민심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선거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민심이 민주당과 이재명, 조국과 조국당을 떠나게 되면은 함부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본인들의 또 사법 리스크도 있고. 자, 그 지역구 투표 기준으로 뭐 의석 차이는 뭐 1.8배나 났지만은 실제 이 득표율 비율 차이는 5.45% 차이가 났죠. 지역구 평균 전국 지역구. 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게 50.45%, 국민의힘 얻은 게 45.25%에서 5.45% 났는데 이 상황이 지금 보름 만에 여론조사로 비교를 하면은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됐습니다. 물론 이 실제 투표하고 여론조사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나 이것은 뭐 결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체로는 같죠. 어느 쪽 당이 마음에 드는지 뭐 이것은 전체로는 또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갤럽이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죠. 매주 금요일 발표를 하는데 우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여전히 20%대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24%를 기록했는데 지난주보다 1% 올랐죠. 1%포인트. 지난주가 취임이고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이 상황으로 가면 총선 직후에 지지율이 떨어지니 이번 주에는 10%대 후반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바로 레임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2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효과 이런 거겠죠. 이재명에게 회담을 제안하는 그런 거, 또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체한 거, 또 국민의힘 낙선자 초청해서 이 패인을 들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에 작용을 해서 윤석열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일단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자 정당 지지율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총선 직후와 지금 총선 때는 여론조사를 결립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총선 끝나고 첫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그때 정당 지지율이 그때는 이 국민의힘이 30%, 그리고 민주당은 이 33%였습니다. 30%대 33%, 총선 직후에 30%인데 34%인데 이게 일주일 사이에 총선이 이제 끝나고 총선 후 전국이 된 거죠. 역전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33% 되고 민주당이 29%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3%포인트가 올라갔고 민주당은 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뭐, 이 별개로 조국당이 13%인데 이건 이제 별개로 하고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이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이 총선 후에 민주당에게서 등을 돌리는 유권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 상황입니다. 오늘 이것을 배종찬 여론조사 전문가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 한 언론에 분석을 했는데 민심 분양계 이렇게 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 얘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총선 이후 이 승리했다고 기고만장하고 덕이양양하는데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 자, 4.19 총선 결과만 놓고 보면 민주당은 무소불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의석수를 합치면 무려 175석, 조국혁신당을 본민주 계열로 포함하면 187석, 거대 야당. 그런데 총선 이후 민주당을 향한 반응은 그다지 뜨겁지 않다. 총선 이후. 막 이겼으면은 이 컨벤션 효과도 막 있고 밴드 외gon 효과가 있어가지고 쫙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총선 결과로 보나 22대 국회 지형으로 보나 민주당이 가는 길에 어떤 걸림돌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총선 지금 직후기는 하지만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한 것만큼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일단 조금 전에 제가 갤럽에서도 말씀드렸죠.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올랐는데 민주당은 4%포인트 내려갔다. 리얼미터가 총선 D 플러스 8일 9일 시점, 지금 그 갤럽 조사는 보름 총선 끝나고 보름 시점이고 그 중간 지점 D-8일 9일 시점에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는데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그 총선에 막 있을 때 조사보다 조금 올라가서 35.8이 나왔습니다. 35.8. 그러면 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압승을 했으니까 국민의 그 힘이 35.8% 나왔으면은 적어도 민주당은 한 50% 중반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되겠죠. 국민의힘이 35.8이면은 민주당이 압승을 그렇게 많이 이겼으면 이 50% 중반 정도는 나와야지 정상, 그렇게 예상이 됐는데, 정상이 아니고 그렇게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35%, 국민의힘이 35.8%, 민주당 35%. 자, 선거 기간 내내 리얼미터 이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은 대체로 40%를 웃돌았는데 선거 끝나고 바로 35%로 내려앉았다. 국민의힘보다도 0.8%포인트 낮다. 이번 선거에서 그 경기도 60석이 걸린 경기도에서 민주당은 대부분인 53석을 썰어 담았지만 경기 지역의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지금 국민의힘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총선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 배종찬 소장은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선거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였다는 해석이 더 와닿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잘했어, 민주당이 좋았어 찍었다기보다는 지금 선거 과정에서 몇 가지 돌발 악재들이 있었죠. 뭐 의료 대란, 뭐 또 한상무, 그 시민사회 수석, 뭐 이종섭, 뭐 호주 대사 이런 몇 가지 악재들,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런 것들이 해서 윤 정부에게 지금 등을 돌린 사람이 이 등을 안 돌린 사람보다 5.4%포인트 많았다. 그 지역구 총선 그 평균 득표율 차이. 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해서 찍은 것이 아닌데 지금 민주당이 총선 후에 마치 본인들이 이 민심을 몽땅 받아서 자기들이 잘해서 국민이 거의 다 모든 국민이 자기들을 지지한 것처럼 이렇게 나대니 지금 총선 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배종찬 소장은 빅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서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제가 동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일단 총선에서 대선을 민주당이 걸었지만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첫 번째 이유는 여전히 이재명 리스크가 꼽힌다. 이재명 리스크. 총선 끝나고 나서 더 불거지기 시작했죠. 왜 그러냐면은 수원지검에서 술판 벌어졌다. 이화영이 이재명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막 퍼뜨렸죠. 그 가짜뉴스인 거 지금 누구나 다 압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이화영이 진술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이재명은 100% 이화영 말이 맞다.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검찰이 8차례에 걸쳐서 반박 자료를 내고 또 뭐 출정 일치 그리고 38명 교도관의 이 전수조사 이래서 이 술판은 없었다는 것이 지금 거의 굳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술판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술판에서 이화영이 그 검사 그리고 김성태의 회유를 받아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대북 성공을 보고했다. 그것은 회유 때문이었다. 해서 이재명을 보호를 해야 되니 이 없는 술판까지 만들어내고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 바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총선 때
이재명의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까지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한 검찰 진술 논란이 더 확대되면서 이재명 리스크가 또 다시 확산되고 있다. 그것이 선거 후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다. 결국 이재명 리스크가 민주당 지지율을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특검법 전국 몰아가기가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뜨린다. 총선에서 민주당 손을 들어준 중도층은 22대 국회가 이념으로 점철되기를 원치 않는다. 특히 계속 특검법, 사정 전국에 매몰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회초리를 유권자들은 유지하고 있다. 자, 윤석열 정부 견제 심리, 일종의 견제 심리로 중도층들은 견제 심리로 민주당 후보들을 찍었는데, 그런데 이제 견제 차원을 넘어서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의 개인적인 복수, 사적 복수, 그리고 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견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발언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탄핵 이야기 나오고 개헌 이야기 나오고 뭐 임기단축, 그리고 특검, 여러 가지 특검들, 김건희 특검, 최수건 상병 특검, 그 다음에 뭐 한동훈 특검까지 특검 막 하는 것은, 이것은 전부 다 사적 복수를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 특검 전국을 조성을 해서 방탄을 해보자. 사법 위기에서.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개헌, 탄핵, 전국도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찍었던 중도층들이 지금 선거 후에는 돌아서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에 부담을 주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마지막 요인은 배종찬 소장은 충돌 유발 인물의 기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돌 유발 인물의 기한. 21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정체불명의 자금 출처와 업무 시간에 무분별한 가상화폐 거래로 거액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김남국 곧 민주당의 복귀. 도대체 무슨 명분이냐. 국회의장직 노리는 추미애 당선자 발언. 기계적 중립, 자기가 국회의장이 되면은 협치가 아니라 민심을 보고 국민을 위한 대안을 만들고 추진하겠다. 그래서 왜 국회의장이 중립이어야 되느냐, 이런 발언들 과거 사람들이 다시 등장을 해서, 그래서 총선 압승에도 민주당을 향한 리스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민주당의 리스크, 지지율 저하는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죠. 본인들이 정말 잘해서 표를 받은 줄 알고, 그리고 또 표를 5.4% 더 많이 받았는데 완전히 민심을 몽땅 가져간 걸로 뭐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겠죠. 해서 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고 하고, 또 사적 보복을 하려고 하고, 때로 몰려다니면서 검찰청 가서 만 30명이 가서 뭐 지검장 나라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또 국회의장을 놓고 이재명에게 충성 경쟁 벌이고, 이 상임위 17개 다 가져가겠다고 하고, 특검법 다 통과시킨다고 하고, 또 기껏 그 대통령과 야당 대표 단독 회담을 하자고 했다는 항복무소스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총선 후에 이 민주당에서 민심이 떠나고 있다. 자, 이런 요인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분간 뭐 선거가 없으니까 이것이 표로 연결되지는 당분간은 않겠지만, 민심이 민주당에게서 떠나는 것은 결국 이재명, 조국의 작전, 그들의 최종 목적, 구속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끝까지 가서 정권을 되찾아가서 셀프 사면을 다 하는 것, 그 작업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민심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